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한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고2 3월 모의고사 16번부터 20번까지 기술지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답률을 한번 볼게요. 16번 30.5% 처참합니다. 17번 38.2 40을 못 넘네요. 18번은 22.8입니다. 찍으면 20%지요. 그죠? 그 찍는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32.7%, 그 다음에 20번은 무려 20.3%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이 처참한 정답률을 랭크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고3이 아마 풀어봐도 어렵다고 할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글을 보겠습니다. 자, 1문단 일단 표시를 할게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땀 한 땀 여러분 그걸 원하죠? 자, 세포 핵 속에 DNA가 있어요. 세포 핵 속에 세포 안에 핵이 있고요. 안에 DNA가 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생물체, 우리 인간도 이제 생물체죠. 그 유전 정보가 있는데 이제 엄마를 닮았죠, 여러분? 엄마 아빠를 닮았을 거예요. 근데 그 유전 정보가 mRNA로 전사가 된답니다. 좀 전사가 뭔지 모르지만 넘어갑시다. DNA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게 mRNA로 바뀐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세포질로 보내진 내보니까 세포 안에 세포질이 있고요. 리보솜이라는 걸 통해서 단백질로 합성이 된답니다. 요 첫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첫 문장. 자, 선생님이 이제 세포를 한번 그려볼게요.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크게 그렸습니다.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어요. 세포핵. 이렇게 해서 세포핵입니다. 이게. 그 안에 이제 DNA라는 게 있습니다. DNA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DNA인데 요게 이제 유전 정보를 담고 있어요.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DNA가 아니고 RNA로 전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 안에 있는 요 빈 공간이 있죠. 이게 세포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이 누에처럼 그렸어요. 얘가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입니다. 그러면 이 리보솜을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생명체에 필요한 생명체 단백질을 합성한답니다. 생명체가 필요한 생명체의 단백질을 우리 몸에도 단백질이 있는 거죠. 우리 소고기, 고기에 단백질이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다 세포입니다. 그래서 합성을 한다까지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해 잘 되시죠? 이렇게 이해 잘 됩니다.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자, 우리 세포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세포가 있는데 세포 안에 세포핵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DNA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DNA를 mRNA로 변환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시키면 얘가 세포질, 여기 세포질입니다. 이게 세포질에 리보솜이라는 게 있는데 이 mRNA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체 단백질 합성한다. 이해되셨죠? 근데 바이러스는 나쁜 놈이잖아요. 단백질로 둘러싸인 DNA나 RNA를 이제 DNA나 RNA가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기생체예요. 지 혼자 못 살아가서 우리 사람한테 감염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체에 침입합니다. 허락도 없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감기를 걸리게 하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이런 거 자신의 그러니까 지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이 안에 담고 있잖아요. 이거를 mRNA로 또 전사를 한다. 바꿔서 전사를 시켜서 숙주세포가 우리 인간이 돼요. 스스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mRNA로 우리 인간 몸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mRNA 리보솜으로 단백질 만들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 단백질을 그러니까 지 단백질을 우리 인간이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퍼지겠죠. 우리 몸에. 그러면 우리 몸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나쁜 놈이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과정에서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보라색을 할 거예요. 보라색. 나쁜 놈 보라색을 해볼게요. 여러분 파란 볼펜 있죠. 보라 볼펜 없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이게 뿔 달렸죠. 뿔 달린 놈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놈이 이렇게 생긴 놈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자기의 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있겠죠. 뭐 지 유전 정보가 DNA 또는 RNA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유전 정보를 담고 있죠. 자기의 유전 정보입니다. 유전 정보. 선생님 수업을 많이 했더니 목이 좀 가라앉았어요. 자, 유전 정보 있는데 단백질로 둘러싸여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대요. 단백질로. 프로틴이죠. 프로틴. 여러분 단백질 좋아하죠? 닭고기, 그죠? 돼지고기. 단백질로 둘러싸여 있는데 요 놈이요. 이 바이러스 이놈이요. 지 혼자는 못 살아가는 놈이에요. 그래서 무단 침입을 합니다. 어디로? 우리 인간의 세포로요. 우리 숨을 들이마시면 호흡기로, 우리 호흡기도 후각세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침입을 하는 겁니다. 침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DNA를 mRNA로 바꾼대요. 이렇게. 그래서 쌤이 좀 잘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mRNA니까 누구의 유전 정보가 있겠어요?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리보솜한테 시켜요. 리보솜은 mRNA가 시키는 대로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단백질이 누구 단백질이냐면 바이러스의 단백질이에요.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합성하는 겁니다. 똑똑하죠. 똑똑한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이게 막긴 막아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진짜 기생충입니다. 기생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에 대항을 해. 우리 생명체는 이 바이러스 단백질을 원입니다. 원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서 대항을 한다거나 기억세포에 생성해서 같은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로 대비한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온 놈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기억세포는 그러니까 데스노트에다 적어두는 거죠.
이 새끼 들어왔었어. 그래서 얼굴을 사진을 탁 찍어놓고 다음에 똑같은 놈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항체가 이 항원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 우리 생명체, 뭐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그래서 대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항을 해야 되겠죠. 그 대항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라 그랬죠? 이제 얘가 항원이 되죠.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쁜 놈, 인민군 이러면은 우리가 국군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항체를 만들어서 대항을 하거나, 아니면 한 번 들어왔던 놈을 기억해야 돼요. 한 번 들어왔던 애 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기억세포에 저장을 해서 이제 미리 대비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항을 하거나 이렇게 대비를 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웃긴 놈입니다. 지가 들어와서 우리 리보솜한테 mRNA로 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종족을 번식하는 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흉내낸 물질이 있어요.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면 바이러스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 이 파란색이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를 닮은 애를 나쁜 애가 아니라 이번에는 착한 애를 바이러스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 이번에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만들어요. 백신을 만들어서 이제 침투를 시키기죠. 우리 세포 안에. 그러면 이거를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백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백신 잘 이제 봅시다. 자, 1문단 했고요. 2문단이니까 mRNA 백신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mRNA 백신. 그래서 백신 중에 이제 mRNA 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mRNA 백신. 오늘 주제가 mRNA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mRNA 백신입니다.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 mRNA를 접종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바이러스이죠. 바이러스. 아까 그 바이러스의 그 유전 정보, DNA나 RNA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이제 암호화한 겁니다. 암호화해서 그래서 우리가 mRNA를 접종하는 거죠. 우리 몸에. 그러니까 미리 바이러스는 아닌데 바이러스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독감 예방 백신이잖아요. 그죠? 독감 예방, 코로나 예방. 그러니까 코로나는 아니고 독감은 아닌데 그거를 암호화해서 우리 몸에 투여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보통 바이러스를 약하게 해서 투입하지만 mRNA 백신이라는 신기술인가 봅니다. 자, 주입된 mRNA를 통해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백신이니까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접종하는 기존 백신과 달리 mRNA 백신은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이러스 암호화이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없다. 그러면 장점이죠. 장점이 있습니다. 또 체내에서 쉽게 분해도 돼요. 그러면 장점, 반면에 단점 나오죠. 그래서 요것의 장점을 한번 적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표시해 드릴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감염될 위험이 없으면은 mRNA 백신의 장점 1번이 되겠고요. 체내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된다. 이게 이제 장점 두 번째가 되겠죠. 반면 체내에서 좀 불안정해요. 그러면 단점, 첫 번째 단점 1, 그다음에 분자 크기가 크고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세포에서 흡수가 좀 잘 안 된다는데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단점 두 번째가 됩니다. 단점 두 번째. 그러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단점을 좀 주목해서 보세요. 장점은 감염이 안 됩니다. 감염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몸에 들어와도 체내 효소가 mRNA 백신을 분해해버려요. 찝찝한 게 없죠. 분해를 하니까 이건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단점입니다. 단점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체내에서 불안정하답니다. 우리 몸 속에서 얘가 좀 불안정한 놈이네요. 다음에 안정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다음 두 번째는 크기가 좀 커요. 다음에 음전화를 띠고 있대요. 음전화, 약간 전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에 흡수가 잘 안 돼요. 세포에서 침투를 시켜야 되는데 이 흡수를 못 하는 거죠. 이게 좀 힘들다네요. 그래서 이 문제, 이 단점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음전화를 다시 한번 메모해 둘게요. 음전화 기억하셔야 돼요. mRNA 백신은 음전화를 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음전화라는데 어떡하지? 체내, 그럼 mRNA를 보호하여 세포 내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진입을 시키면 예전보다 좀 안정되고 잘 흡수를 시킬 수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산문단 지질 입자 얘기할게요. 보호를 해가지고 안 그러면 분해돼 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쌤이 빨간색으로 mRNA 얘가 몸속으로 바로 들어오면 분해가 돼 버리거나 흡수가 좀 잘 안 된대요. 그러면 지질 분자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오렌지로 이렇게 둘러싸겠습니다. 그래서 지질, 여러분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선생님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친절한 종민 씨죠. 자, 좀 친절하게 지질 분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둘러싸서 하면 이제 이 단점이 극복되는 모양입니다. 자, 지질 분자부터 합시다. 지질 분자는 보라색으로 하기로 했죠. 지질 분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방산으로 되어 있고요. 물 분자와 섞이지 않은 소수성을 가집니다. 소수성, 이 물이랑 안 친하다. 친수성의 반대말입니다. 지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지방산이라고 있기 때문에 물이랑 안 섞여요. 그래서 얘는 소수성을 가져요. 소수성이란 말은 물 싫어 이런 거요. 물 싫어 이런 뜻입니다.
물이 싫어. 친수성은 물 좋아. 이런 뜻입니다. 물은 좀 이 문장 좀 어렵죠. 물은 요까지 해볼게요. 친수성과 섞이고요. 물은 친수성, 물이랑 친한 애만 섞이고, 소수성은 소수성끼리 잘 섞이기 때문이래요. 근데 이 친수성이라는 애가 전하를 띠거나 극성을 띠거나 그런 애래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요거는 까만색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친수성은 물이랑 잘 어울리고요. 또 친수성이랑도 잘 어울리고, 소수성은 물을 멀리 하는 애, 물을 싫어하는 애는 소수성끼리만 잘 어울린대요. 자, 그러면 우리 mRNA를 지질분자로 둘러서서 들어가면 얘가 지금 소수성이기 때문에 소수성과 함께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친수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친수성은 친수성과 어울리고, 소수성은 소수성과 어울리고, 얘는 극성을, 양극, 음극, 또는 전하, 양전하, 음전하, 이렇게 띠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게 H2O, H가 두 개고, 가운데 O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 음극처럼 극을 띠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TMI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편부터 볼게요. 한편. 우리, 이걸 옮길 수 있나? 옮기지는 않네. 네, 자, 한편. 생물체의 세포막으로 우리 들어갈 겁니다. 근데 얘는 인지질로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생명체로 들어갈 겁니다. 네, 원하는 대로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생명체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잘 침투가 되고 흡수가 잘 돼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지질분자로 둘러쌌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세포를 좀 크게 한번 그려봅시다. 네, 이게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근데 이 인지질로 되어 있대요. 인지질. 세포막은 인지질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막은 이제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인지질은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소수성 꼬리와 이 지방산, 음전하를 띤 인산기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음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전기적 특성이죠. 그럼 인산기 머리가 전기를 가지고 있으면, 전하를 띠고 있으면 얘는 친수성이고, 꼬리는 소수성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산은 소수성이라는 게 여기 있었잖아요. 따라서 인지질이라는 것은 친수성 용매나 소수성 용매 모두 섞이는 양친매성. 그러면 인지질은 소수성도 있고 요게 이제 요게 친수성인 것 같습니다. 그죠? 문맥상 전하를 뗐으니까 얘가 친수성이 됩니다. 양쪽 다 있죠. 그래서 양친매성이다. 선생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좀 천천히 해드려야 되니까. 우리 세포막에 인지질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면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다고 그랬나요? 그렇죠? 그래서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꼬리부터 보요. 꼬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수성이에요. 안 친해요. 소수성. 물이랑 안 친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산으로 꼬리가. 그 다음에 머리는 그 전하가 있다 했죠. 그래서 얘는 친수성입니다. 친수성. 그 다음에 얘가 음전하로 이루어지대요. 이게 인산기라고 했고요. 얘는
음전화로 이루어져요. 선생님 잘 정리했죠? 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또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머리는 이제 음전화 마이너스로 물이랑 친한 이제 인상기 머리가 되는 거죠. 인상기 머리. 꼬리는 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소수성 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물이랑 친하고 얘는 물이랑 안 친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인지질은 친수성 용매나 둘 다 친하니까 양친매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양쪽 다 친하니까 양친매성 물질이다. 누가? 인지질이. 그죠? 이에 따라 인지질 친수성 머리 요겁니다. 세포 외부나 바깥이나 세포질 안쪽의 수용액에 접하고 바깥쪽 안쪽으로, 꼬리는 소수성 분자끼리 끌어당겨서 몰려있는 상태로 세포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력이 이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 외부 세포 바깥을 향하거나 또는 세포 안을 향하는 겁니다. 세포질의 수용액이니까 안을 향하거나, 누가? 머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 바깥을 향하고 있는 게 머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그만할까요?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세포 안에 여기 세포질이잖아요. 안에 있잖아요. 핵도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세포막인 거예요. 세포막인 거고, 세포막 안에 인지질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안쪽도 향하고 있으니까 꼬리를 이렇게 꼬리끼리 모여 있잖아요. 소수성 꼬리가 모여 있고, 안쪽으로도 머리가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막을 선생님이 지금 확대한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깥쪽 안쪽. 그러니까 지금 세포의 인사이드 안쪽이고요. 이게 아웃사이드 바깥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요 mRNA를 지질 분자로 둘러싸서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걸 통과할 것인가? 이게 고민입니다. 근데 세포막에 이런 특징 때문에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 투과하는 게 차단됩니다. 물이랑 친한 애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꼬리 부분 있잖아요. 꼬리 부분은 볼까요? 꼬리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죠. 물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라인 자체가 이런 겁니다. 쌤이 라인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 가운데 이 라인이 있죠. 너무 굵어요. 굵으니까 좀 가늘게. 여기 라인 있잖아. 이 라인이 소수성 라인입니다. 그죠? 물을 되게 싫어해요. 물을 싫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수성이 이걸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걸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친수성 물질이 통과하기에는 소수성 물질 때문에 통과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4문단 갈 길이 멉니다. 시간 안에 여러분 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잔인하게도 학교에서 내신에 요 지문을 내겠다 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다른 우리 강사들 또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요 강의를 아마 찍어서 올리셨을 거예요. 근데 칠판에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최대한 그림을 그려서 했던 말도 하고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려고 좀 시간을 좀 길게 할애해서 찍습니다. 그래서 딴 건 모르겠는데 이 지문이 너무 지랄이야. 난 머리 터질 것 같아. 이거 그냥 포기라고 하는 친구도 있다면 쌤 강의를 듣고 여러분 몇 명이나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명이라도 이 강의를 들으셔서 도움이 된다면 쌤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그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문단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문단. 4문단 보기 전에 3문단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게요. 세포막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친수성 물질이 세포막으로 투과하는 게 차단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얘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야지 면역 작용을 일으킬 거거든요. 면역 반응을. 근데 지질 분자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럼 얘는 소수성이죠. 근데 친수성이 들어가는 건 차단되지만 소수성인 지질 분자가 들어가는 건 차단 안 될 것 같습니다. 별 문제 없네요. 4문단 보겠습니다. 양이온성을 양이온성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지질 나노 입자를 사용하면 mRNA와 여기 mRNA죠. 세포막, 이 세포막이잖아요. 이 세포막 사이에 전기적 반발력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요거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볼게요. 여러분 mRNA가 있는데요. 여기 mRNA는 음전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음전하니까 선생님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음전하라고 했으니까요. 다시 할까요? 이렇게 음전합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되면 이 보라색 없이 바로 들어가게 되면 요 머리 있죠, 머리. 이 머리가 음전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만나면 밀어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양전하와 음전하를 만나면 끌어당겨서 인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만나도 인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에 비해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을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 인력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얘기고요. 청력은 서로 밀쳐낸다는 겁니다. 너 싫어 하면서. 그러면 마이너스도 음전하도 청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랑 이 마이너스가 밀어내기니까 전기적 반발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걸 둘러쌌습니다. 둘러쌌어요. 그런데 얘는 지질 분자잖아요. 근데 양이온성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라색 나와라. 이 보라색을 양이온성 지질 나노 입자를 사용하게 된다면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플러스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
이게 둘러싸지 않았으면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전기적 반발력이 생겨서 못 들어가게 되는데, 플러스로 둘러싸게 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는 인력이 작용해서 전기적 반발력을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없네요.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음전하를 띤 mRNA가, 이거 음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겉으로. 양이온성, 잠깐만. 자, 너무 어두워서 좀 밝겠습니다. 지질로 둘러싸이면, 양이온성 지질로 둘러싸이면 음전하를 띤 세포막에 인산기 머리 있잖아요. 인산기 머리가 음전하잖아요. 반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런데 이 양이온성 지질 있잖아요. 이 양이온성 지질. 실험실 환경에서 mRNA를 세포 내로 진입시키는데 도움이 되지만, 우리 몸속에서, 실험실에서는 가능한데 몸속에서는, 이 체내가 몸체 안내에서, 몸속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양이온성 지질, 여기에 혈장 단백질이 달라붙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포막 투과가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장이니까 피잖아, 피. 우리 혈관 속에 있는, 그래서 이게 혈장 단백질입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혈장 단백질이 이렇게 달라붙어 버렸죠. 그래서 이 mRNA가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그럼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지 연구를 했겠죠. 뭐 혈장 단백질 흡착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접근이라고 할까요? 침투라고 할까요? 흡수라고 할까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극복하려면 이제 오문단을 이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용액의 pH에 따라, pH가 뭐지? 뒤에 살펴보니까 pH가 수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를 뜻하는 지표로서 중성 수용액은 pH가 7, 산성 용액에서는 7보다 낮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pH가 낮아야 산성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pH, 마지막 오문단입니다. 따라 양이온성이 달라지는 이온화 지질을 지질 나노 입자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양이온성 지질 나노 입자를 금방 뭐라 그러냐면 이온화 지질을 사용하면 이 혈장 단백질이 달라붙는 문제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온화 지질이 뭐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캡처할 시간은 너무 안 드렸죠. 그래서 일단 이거 캡처할 시간 드릴게요. 이거 캡처하시고요. 캡처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캡처하시고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캡처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카톡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카톡 아이디가 선생님 이름이 안종민이잖아요. 그래서 AJM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아줌마예요. 아줌마 안종민. 그래서 선생님은 92학번이고요. 73년생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보다 제가 좀 많나요? 비슷하나요? 그래서 요거로 신청을 하면 쌤이 요 파일 있잖아요. 필기본을 제공해 드릴게요. 필기본 제공해 드렸으니까 선생님 뭐라고 할까요? mRNA 필기본 좀 요청드립니다. 쌤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막 하트도 막 보내고 이모티콘도 보내고 하면 애교를 떨면 드립니다. 애교 없으면 안 드립니다. 돈 안 보내셔도 됩니다. 돈은 안 보내시고 애교만 떨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pH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pH가 낮은 용액에서는 수소 이온 농도가 높대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pH가 낮으면 수소 이온 농도가 높다. 이렇게 됐고, 이온화 지질이 양이온이 된답니다. 양이온화가 됩니다. 양이온이 되고, 일단 반면, 경우의 수죠. pH가 높은 용액에서는 수소 이온을 적게 받아들여 전기적 중성이 되어서 혈장 단백질이 흡착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pH가 높으면 수소 이온을 적게 받아들여서 전기적 중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도 수소 이온 농도가 낮겠죠. 그래서 덜 받아들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pH가 높을 때 그 문제 있었죠. 문제점. 혈장 단백질이 흡착되는, 아까 문제점이었어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즉 pH가 우리 낮은 1번이잖아. 1번 낮은 상태에서 그 mRNA와 이온화 지질을 결합시켜요. 그래서 이게 1번 상태에서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pH가 낮은 상태에서 mRNA와,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 볼까요? 그 지질 분자를 이렇게 지질 나노 입자 요거를 결합을 시켜요. 1단계 결합을 한 다음에 프로세스 2단계로 pH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높이게 되면 얘가 중성이 되겠죠? mRNA하고 보라색, 얘가 이제 중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중성이 되면 혈장 단백질이 달라붙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성의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를 만들 수 있대요. 여기 중성의 뭐라 그래요? mRNA 이름이 길다. 지질 나노 입자 이 두 개의 복합체 짜잔 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중성 상태. 그러면 여기에 혈장 단백질이 달라붙지 않겠죠. 혈장 단백질이 아우 쌤 필기 엄청나게 친절하죠. 여러분 완전 이해가 쏙쏙 되죠. 흡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복합제는 이 복합제입니다. 이 복합제는 세포막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내포작용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세포 내부로 진입한 내포작용이 뭔데? 싱크홀입니다. 생화학적 싱크홀. 싱크홀이 그잖아. 도로 막 무너지는 거. 싱크가 뭡니까? 이게 무너지는 게 싱크 아니에요? 홀은 구멍이죠. 그리고 세포막 일부가 수용체로 결합한 외부 물질과 함께 세포질로 함입되는
확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포작용이 일어나면 세포질 안에 엔도솜 구조체가 형성되고 세포질에서 엔도솜 내부는 산성화되는데, 이에 따라 세포막에서 유래한 엔도솜 막이 불안정해져 mRNA가 세포질로 방출되고 mRNA가 리보솜과 결합하여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고 기억세포 생성해서 인체가 대비할 수 있게끔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내포작용 요 얘기를 좀 한번 그려봅시다. 요거 캡처해 두세요. 캡처해 두시고, 하나, 둘, 셋, 김치. 그 다음에 내포작용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내포작용. 어떻게 또 그려야 되나 봅시다. 쌤 이제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mRNA를 둘러싸고 있는 뭐래요? 그 이름이 뭐 나노 입자 뭐라고 했는데, 지질 나노, 좋은 거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입자 대폭합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바깥에 이렇게 수용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용체가 스프링처럼 이렇게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딱 셈이 180도만 할게요. 180도만. 180도 정도 됐죠? 그래서 얘가 수용체입니다. 수용체. 얘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면 세포막으로 들어가는, 세포막을 쌤이 좀 그리기가 좀 곤란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럼 이게 세포인데, 이게 세포막인데요. 세포막을 또 써드려야죠. 이게 세포막입니다. 딱 한 번만 써드립니다. 얘는 세포막 인지질입니다. 세포막 인지질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요게 이제 세포질입니다. 세포질이 있고, 이 속에 아까 이렇게 지렁이처럼 생긴 리보솜,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 얘는 이렇게 약간 땅콩처럼 리보솜으로 들어갈 겁니다. 전기적 반발력도 없앴고요. 그리고 결합해가지고 중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 싱크홀이 되는 겁니다. 싱크홀이. 그러면 요 단계에서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할게요. 밑으로. 아래로.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라색으로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싱크홀로처럼 함입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 이름이 복잡한데 mRNA 나노 입자 복합체입니다. 나노 지질 나노 복합체입니다. mg복이라고 쓸게요. 얘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얘가 똑같이 동그랗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폭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이 세포질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럴 때 그 다음 단계에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폭하고 들어갔을 때 뭐라고 했냐면요. 수용체가 뭐라고 했냐면 세포막의 일부가 수용체에 결합한 외부 물질과 함께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세포막의 일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랑? 아까 그
지복이랑 이렇게 섞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예요? 이 오른쪽은 어디입니까? 세포질이죠. 세포질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세포막에 유래한 엔도솜, 이게 엔도솜이래, 엔도솜. 엔도솜이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그 세포막에서 그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었죠. 그리고 지질이 있죠. 지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안부분에서 그 머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요. 그리고 지질이죠. 지질 나노 입자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질 나노 입자는 아까 무슨 성이냐면 양이온화가 됐거든요, 여러분. 양이온화. 그래서 얘는 양이온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 인산기라고 하는 놈이 뭐였어요? 인산기 머리잖아요. 얘가 음전합니다. 머리가 음전합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이 인산기 머리 부분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 둘이가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인력이 작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막 끌어당겨서 인산기하고 지질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구멍이 생기겠죠. 구멍이 생기면 이 mRNA가 이렇게 방출이 되는 겁니다. mRNA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출된 mRNA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리보솜으로 가겠죠. 리보솜에서 뭘 만들어? 이것에 그 단백질을 만들어. 그러면 이제 경보 울리겠죠. 나쁜 놈이 들어왔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기억세포 이제 기억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아까 뭐라 그랬죠? 내포작용, 그죠? 이 프로세스가 내포작용에 의해서 들어오게 침투가 가능한 겁니다. 일종의 싱크홀이라고 해요. 생화학적 싱크홀이라고 그랬고요. 엔도솜 구조가 불안정해져서 팍 터뜨려지는 바람에 이 mRNA가 방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면역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도 잔인합니다. 어렵습니다. 저기 정답률 보셨죠? 자, 16번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적절한 것은 바이러스 대신 인체 내에서 합성한, 여러분, mRNA 단백질이 인체 내에서 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체 내에서 합성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항체를 이용하여 항체가 인체 내에서 합성한 바이러스 단백질을 항체로 이용한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니고. 2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전 물질을 통한 세포의 단백질 합성 과정이 수반된다. 맞는 말이죠.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기억세포의 유전 정보를 암호한, 말도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찾아드릴게요. 이게 위쪽에 있습니다. 이 문단에. 선생님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기억세포의 유전 정보를 암호한 유전 물질이라고요? 자,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유전적으로 암호한다. 그럼 틀렸죠, 그죠? 기억세포라니 닥쳐라, 그죠? 바이러스로 고쳐야 되겠죠. 4번, 세포핵 안에서 유전 정보가 전사되는 과정을 언제 조절한대요? 이 과정을 왜 조절합니까? 다음에 5번,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접종하는 경우와 달리
유전 정보가 제거된 건 아닙니다.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다 그랬지 제거한 건 아니에요. 제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17번 문제. 기억을 설명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어디 있냐? 기억은 빨간색으로 했네요. 빨간색으로. 빨간색 형광펜 칠했습니다.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이거는 좀 키울까요? 자,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에 머리도 있고 뭐 꼬리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물체의 세포막. 자, 그러면 아까 쌤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렸나요? 그 머리가 안쪽 바깥쪽 이렇게 향하고 있었죠. 이렇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깥쪽은 세포 밖이고요. 안쪽은 세포 안에 세포질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포 외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머리가 인산기 머리였습니다. 인산기 머리고 꼬리가 소수성 꼬리였죠. 소수성 꼬리였습니다. 인산기가 세포 바깥에 맞네요. 맞습니다. 바깥에 지방산이가 누구예요? 인지질이가 이제 꼬리네요. 꼬리. 그래서 얘는 지방산인의 꼬리였습니다. 세포질에 아닙니다. 안과 박 둘 다 인산기가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둘 다 그죠? 이쪽을 향하고 이쪽을 향하죠. 세포 바깥쪽 그죠? 지방산이 향하는 거 아닙니다. 지방산이 아니고 둘 다 인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오렌지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제 인산기가 바깥에 이게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은 뭐 다 아는 배경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깥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지, 질, 친수성, 머리는 세포 외부다. 세포질의 수용액에 접하니까 둘 다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요. 2번 수용체를 통해 특정 세포 외부 물질을 세포 내부로 진입시킬 수 있죠. 그죠? mRNA 지질복합체. 내포작용이 발생하면 세포질이 일부가 함입되어 엔도솜 구조. 맨 마지막에 설명했죠. 친수성, 소수성 물질이 모두 섞일 수 있는 양친매성 인지질이다. 여기다 나왔었죠, 여러분? 여기 나왔었습니다. 맞고. 인지질의 소수성 꼬리로 인해 친수성 물질이 세포 막 투과하는 건 맨 마지막 줄에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끝에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18번. 우와. 22.8%. 쌤이 이제 써놨어요. A, B, C, D. 이렇게 써놨어요. 자, 한번 봅시다. A, B, C, D가 뭐,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자, 1번. 이온화 지질은, 그죠? 이온화 지질 쌤이 계속 얘기했던 이겁니다. 이온화 지질은 바깥에 있는 거. pH에 따라 조절하는 이겁니다. A인 mRNA가 체내의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인공외막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 이유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인공외막이다. 물결 밑줄 쳐볼게요. 빨간색으로.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 mRNA 이 색깔이 아닌데 mRNA를 보호하여 원래 약점이 뭐였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체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잖아요. 분해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다음에 mRNA와 인산기 머리는 거기 있습니다. 세포막의 인지질에 있습니다. 세포막. 많이 얘기했죠. 올챙이 닮아가지고. 모두 음전하를 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mRNA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지질, 뭐야, 이러면.
보라색이구나. 나노 입자 뭐 그러죠. 나노 뭐 그겁니다. 나노 입자 지질 그겁니다. 지질 나노 입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야? 세포막의 바깥에 있는 머리 이렇게 있죠. 이거 물어보는 건데요. 안에 있는 그 mRNA는 마이너스죠. 얘는 양이온화라고 했죠. 얘 마이너스가 되죠. 자, 그래서 A, B는 그러면 mRNA도 마이너스고 B는 뭡니까? 인상기 머리도 마이너스죠. 음전화를 띠기 때문에 둘이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죠. 마이너스끼리는. 그래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질 나노 입자로 둘러싸면 괜찮죠. 밀어내는 힘을 쌤이 청력이라고 했고, 그리고 본문에서는 전기적 반발력이라고 했어요. 전기적 반발력, 밀어내는 거 반발 심리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 A가 그러니까 mRNA가 리보솜에 전달되려면 세포 밖에서 D인 인원화질이 결합한 다음에 세포 안에서 D인 인원화질이 분리돼야지 이제 뽕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C는 혈장 단백질은 음전화를 띈다. 왜 그 협착했잖아요. 흡착된다는 거는 혈장 단백질이 이게 흡착할 수 있는 이유가 얘가 마이너스여야 이 플러스인 지질과 흡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추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D인 이온화 지질은 주변에 분포하는 수소 이온의 양에 따라 이온화 정도가 변하죠. 그래서 이온화 지질이죠. 이온화 지질. 4문단, 5문단에 이온화 지질 맞습니다. 그 다음에 A. 이 동그라미가 안 되니? 말 좀 들어라. 오케이. A와 mRNA가 결합하면서 D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여러분, 결합할 때 중성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쌤이 이번에는 보라색 형광펜 한번 해볼게요. 결합하면서 바로 중성이 되나요? 아닌데요. 처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은 4, 5문단입니다. 5문단에 처음에 보세요. 일단 결합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pH를 높이죠. 그죠? 그러면 낮은 pH잖아요. 그러면 낮은 pH는 1번이죠. 1번. 이때 양이온이고요. 중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pH가 높을 때 중성이 된다 했죠. 그러면 결합할 때는 양이온이고 pH가 높아져야 중성이죠. 결합할 때는 중성이 아니죠. 그래서 결합할 때는 중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X가 되죠. 어려웠죠, 여러분? 어려웠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에 19번인데요. 19번도 좀 어렵습니다. 19번이 정답이 5번인데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의 형성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19번 한번 15번을 하고 화이팅 하고 해봅시다. 1시간 넘었네요. 자, 여러분 힘냅시다. 2문제 남았습니다. 보기는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의 형성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윗글을 참고해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에다 X 표시하겠습니다.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산성 용객을 놓인 mRNA와 여기 mRN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에 녹인 지질화 이온화 지질이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쌤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합체가 만들어지죠. 복합체가 이렇게 mRNA 지질 나노 입자 복합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Y자 형태의 미세관에 일정한 속도로 흘려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Y자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흘려 보내면 이렇게 혼합한 용액을
수용성 완충 용액인으로 투석 처리하면 pH를 높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에탄올에 이온화 지질을 녹였다고 그랬는데 제거해서 균일한 상태의 mRNA 지질 나노 입자복합체. 이때 에탄올은 pH가 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pH가 7이라고 했던 게 중성이죠. 중성. 얘는 중성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온화 지질이 에탄올에 녹을 수 있는 이유는 에탄올이 지질과 섞일 수 있는 소수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온화 지질이 소수성이잖아요. 찾아볼까요? 지질은 소수성입니다. 자, 여기 지질 분자는 소수성이죠. 자, 산문단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보면 얘가 소수성입니다. 그죠? 에탄올이 소수성인지 친수성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줄에 소수성은 소수성끼리만 섞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섞일 수 있는 이유는 산문단의 네 번째 줄, 그렇게 그 근거를 가지고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RNA와 이온화 지질이 녹은 각 용액의 투입 속도를 조절해 투입량을 조절하면 이 복합체를 균일,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RNA가 녹은 산성 용액과 이온화 지질이 녹은 에탄올이 혼합되면 이온화 지질이 양전하를 띠면서, 그러니까 안에 있는 mRNA가 마이너스죠. 그리고 밖에 있는 지질이 이제 양이온화죠. 이온화 지질과 mRNA가 결합한 현상이 나타나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결합하겠죠. 왜냐하면 인력이 작용하니까. 자, 그러면 됐습니다. 수용성 완충자로 산소용액을 투석 처리하면 수소 이온 농도가 낮아져. 여러분, 그 pH가 높아진다고 했죠. 그러면 pH가 높아지면 수소 이온 농도, 오문단에 볼까요? 오문단에 pH가 높으면, pH가 낮으면 수소 이온 농도가 높으니까 반비례하죠. 오문단 두 번째 줄. pH가 지금 어떻다고 했냐면 높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높으면 수소 이온 농도는 낮아진다. 반비례하는 거죠. 그 근거는 오문단의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근거 찾으면 되죠. 그러면 이온화 지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 것이다. 왜 중성이 되는 것이지? 중성 여기 찾으면 되겠죠. pH가 높으면 중성이 된다고 되어 있죠. 오문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그러니까 오문단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그죠? 근거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pH가 높아지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소수성이 약해지나? 이온화 지질의 소수성이 약해지나? 그러면 볼까요? pH가 높아지는 거 있잖아요. 여기 높아지면 중성이 되죠. 낮으면 양이온이 되고 높으면 중성이 되죠. 그러면
중성이 된다는 것은 극성이 작아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산문단으로 가볼게요. 물이, 그죠? 친수성과 섞일 때 친수성이 극성을 띠는 겁니다. 그러면 극성이 작아진다는 것은 소수성이 더 강해지는 거죠. 왜요? 그 근거는 산문단의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극성이 띄면 친수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극성이 약해지면 소수성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지겠죠. 그러면 소수성과 소수성끼리는, 소수성은 인력이 증가하죠. 서로 끌어당기니까. 왜요? 소수성끼리 어울리니까요. 산문단 네 번째 줄. 그러면 소수성끼리 끌어당기면 미세한 게 아니라 크기가 좀 큰 크기의 복합체가 형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그거 아시겠죠? 그리고 쌤 마지막 문제는 쌤이 했어요. 쌤이 가르쳐 드렸는데, 그 빨간색으로 보이는 형광펜 왜 엔도손 구조가 파괴돼서 mRNA가 방출될까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정답이 2번입니다. 우리 인상기 있죠. 인상기가 그 머리죠. 이게 머리는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머리는 음전하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음전하를 띠고 있고 지질은 양이온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음하고 양이니까 결합하겠죠. 그럼 결합이 되면 빵꾸가 뻥뻥 뚫릴 거잖아요. 그래서 엔도소막이 붕괴하죠. 그럼 붕괴하면 mRNA가 방출되는 겁니다. 자, 끝났습니다. 1시간 12분 걸렸네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뒤에 강의도 이거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뒤에 전세권 이런 얘기 나오죠. 그다음 임차권 이런 얘기는 요거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제는 지문은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고2 여러분도 고3 평가원 기출 많이 풀어보시고 모의고사 실력도 많이 높여서 수능의 준비를 미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강의 만족스러우셨나요? 꼭 이해 잘 되셨기를 바라고, 네, 지금 이제 이해하신 친구들은 아마 드디어 이것을 정복했다는 쾌감이 드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수의 국어도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